캐치할 수 있는 권리를 좀 얘기해봐야 되는 게 아닐까? 개인이 온전하게 개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야 하는 것이 사실 국가의 역할인데 그런 것들을 국가는 지금 가정에 많이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단순하게 가출을 했다거나 자취를 하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파산, 아우팅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긴급하게 자립해야만 하는 청년들이 탈가정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해요. 탈가정한 지 2년 1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2년 정도 되었고 8개월 됐습니다. 1차 탈가정 한 지는 7년 되었고 2년 정도 됐습니다. 친구들한테 나 탈가정했어라고 말하면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 자취해? 부럽다. 약간 이렇게 되니까 나는 근데 그렇게 행복한 자취 라이프를 하려고 나온 게 아닌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위탁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빠랑은 이제 1년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달에 한 번 그 정도 만나는 사이였는데 11살 때 겨울 방학에 갑자기 대뜸 찾아와서는 너는 가족이랑 같이 살아야 된다. 사람은 원래 가족이랑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면서 제가 거부를 하니까 이제 막 때리고 욕하고 하면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약간 좀 강제로 합사당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된 이후로 저는 그 사람을 제 아빠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아빠에 의한 가정폭력이 되게 심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20살이 되던 해에 부모님이 이제 너가 경제적으로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서 대학 등록금도 너가 학자금 대출 받아서 알아서 내고 라고 하면서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는데 이혼했을 때 저희 엄마는 저에게 뭐 주거 외에는 아무런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었고 그냥 아빠가 조금씩 용돈을 주는 시기였는데 이제 그런 걸로 되게 저를 간섭을 많이 하고 저에게 집착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제 저한테 이제 너 낙태했지? 라던가 아니면 너 신천지 뭐 그런 교육받고 다니는 거 아니냐? 라는 식의 그런 발언들을 서슴지 않게 했었고 그리고 제가 살이 쪘을 때는 비만 혐오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제 앞에서 비만 혐오에 대한 폭언을 되게 많이 하고 저는 성소수자인데 성소수자 혐오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런 발언들 때문에 저는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작년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었고 거기 의사 선생님께서도 부모님이랑 어머니랑 주거 분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저도 어차피 경제적으로 도움받지 않는 거 그냥 경제적으로 아예 다 끊고 모든 걸 다 끊고 아예 연을 끊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올해 2월 달에 집을 나오게 됐고 그렇게 8개월째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 주연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 사생활이나 이런 거는 또 엄청 간섭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이제 막 너는 내 딸이니까 라면서 뭐 저의 모든 걸 공개하고 또 모든 걸 자기 통제 아래에 두는 걸 당연시 해야 된다든지 나는 아빠니까 그래도 된다든지 하면서 뭐 제가 2차 성징이 올 때쯤엔 뭐 나는 네 아빠니까 그래도 된다면서 제 가슴을 보려고 했다던가 아니면 제가 시험 기간이었는데도 너는 내 딸이니까 가야 된다라면서 본인 친구들과 있는 모임에 저를 데려갔다던가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집을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제가 탈가정하게 된 계기는 일단은 경제적인 착취라는 것들, 부모님에 의한 경제적인 학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어떤 폭력이라든가 정서적인 괴롭힘 같은 것들 때문에 나오게 됐는데 저는 20대 거의 내내 이제 신용불량자로 살았어요. 근데 부모님이 그냥 여기에 그냥 사인만 해주면 된다. 엄마 아빠가 잠깐 필요해서 돈을 빌리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는 그 대출 관련된 서류였던 것도 제대로 몰랐고 나중에 그게 문제가 돼서 거의 한 10년 가까이를 이제 신용불량자로 지냈었는데 저한테 제가 학생 신분이었고 또 직장인 신분이었으니까 그런 돈을 사실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런 돈을 만약에 거부를 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그게 제가 당장에 필요한 생활비나 이제 대학 등록금이라고 해도 그걸 거부했을 때는 정말 잠을 안 재운다든가 폭력을 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를 굉장히 못 살게 괴롭혔던 게 있었어요. 내 삶을 혼자서 꾸려가는데 필요한 재반 비용 얼마 필요하냐 그리고 그걸 그만큼을 이제 달성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최소한의 금액도 이제 못 모으면 못 벌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뭐 월세가 밀리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거에 대한 감이 없으니까 자꾸 이제 그게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이제 뭔가 계속 괴로워하면서 이제 아무튼 이제 고통 속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돈이 부족하면 뭐 이제
티스토어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뭐 커피 한 잔 결제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밥 한 끼 결제하거나 그래서 먹고. 근데 이제 그게 그때 당시에 결제할 때는 그때는 빚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데 소액 결제도 결국엔 다 부채니까 이게 쌓이면 당연히 부담이 되고 저한테 불이익이 가는데 그렇게 쌓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 몇 달치 밀리면 핸드폰 끊기는 건 물론이고 갑자기 어느 날 고려신용정보에서 이렇게 뭐 이제 우편이 이제 전달이 되고 그러면 저는 그걸 보고 움찔하고 이제 마음이 무거워지지만 사실 그러면 앞으로는 다시는 빚을 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 거죠. 고려 신용정보 이야기를 듣고 저도 생각이 난 건데 최근에 이사할 때 집주인이 돈을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전 집주인한테 돈을 받아야 새 집주인한테 돈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주려고 해서 저도 이제 갑작스럽게 3,600만 원을 마련할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막 러시앤캐시 막 이런 데를 갑자기 찾아봤던 게 좀 기억이 났고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을 하러 갔어요.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근데 주민센터에 갔더니 만 30세 미만은 단독으로 신청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그냥 신청 접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서 그 예외 조항으로 그걸 예외할 수 있는 어떤 뭐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외 조항을 들고 가서 말씀을 드려봤더니 구청에서 신청자분은 그 예외 조항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신다. 뭐 자세한 건 구청이랑 통화해봐라 하시길래 구청이랑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같이 1, 2년 정도 가족이랑 안 본 걸 가지고 이걸 주거를 뭐 분리했다, 가족을 해체한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 지나야 그렇게 볼 수 있냐라고 하니까 글쎄요, 한 3, 4년? 그냥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정확한 기준도 없고 매뉴얼도 없고 담당 공무원의 재량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정말 내가 제도 밖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회가 굉장히 개인의 어떤 성장이나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을 가정에게 많이 떠맡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 사회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가정이 책임지지 않으려 한 문제를 또 국가도 책임지지 않으려 하니까 그렇다면 내 문제는 누가 책임질 수 있는가? 그럼 온전히 내 책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큰데 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거? 제가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쯤 이제 부모님이 이혼한 걸 그때 알고 엄청 힘들게 생활을 했어요. 갑자기 의지했던 남편도 없어지고 저도 없어지니까 엄마는 이제 제가 더 원망스러운 거죠. 그래서 왜 너는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못 지내냐? 넌 왜 이렇게 왜 이상하게 변했냐?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뭐가 힘든지를 모르고 그냥 제가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왜 이제 너까지 나를 버리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집을 나와 있는 상태 이런 거를 뭐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다 나는 지금 어떤 경험을 겪고 있고 그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게 그리고 그 이전에 저한테도 사실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게 그게 되게 좀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탈가정 직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문제인데 어쨌든 그냥 독립했다 자취한 지 뭐 오래됐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집을 나온 데에는 이유가 있고 나한테 되게 뭔가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이제 사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건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나오면서 내가 나의 삶을 꾸려가는 와중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됐는데 이 어떤 사람이 뭔지를 설명을 못 하겠는 거죠. 일하는 곳도 항상 일하는 곳에 저를 데리러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집에 데려가려고. 그래서 일을 끝나면 무조건 연락을 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이 너무 지금 너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직장에 찾아오거나 아니면은 학교에 찾아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학교에 찾아오려고 했었고 저는 그게 정말 되게 폭력적이라고 느껴지는데 이게 사람이 제가 뭐 그 사람의 가족으로서만의 정체성이 있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의 나도 있고 뭐 직장에서의 나도 있고 사실 다 다른 어떤 정체성들이고 다른 장소에서의 나의 모습들인데 그런 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모든 정체성을 포괄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거를 포괄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걸 침범하려고 하는 게 되게 폭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살 시도를 하게 됐어요. 진짜 내가 혼자구나. 나 진짜 고아구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되게 더 힘들어졌고 입원 치료를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당장 대학병원 입원할 돈이 없는 거예요. 생활비도 없는데 병원비도 없고 치료비도 없고 상담비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진짜 이대로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 고등학교 은사님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내가 도와주고 싶다. 너 살았으면 좋겠다. 제발 살아달라 라고 울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이랑 본인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모아서 500만 원을 모아서 저한테 생활비, 병원비 쓰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기점으로 병원 가서 잘 치료받고 하면서 다시 좀 나아지고 있고 약간 또 엄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도 아빠가 없으니까 나한테 의지하니까 나도 만약 남자친구 없고 그러면 나 또 혼자네 이런 생각. 그럼 또 술을 먹고 이게 패턴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런 건 힘들었고 집에 들어가면 혼자인 게 전 좋거든요. 아무도 없는 거. 근데 또 혼자 있으면 또 힘들고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무슨 느낌이지? 왜 나는 엄마가 말한 것처럼 평범하게 살 수 없지? 막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서 그래서 항상 버텼던 게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많으니까 나는 별로 안 힘든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이 어디 가서 얘기를 해도 내가 지금 힘든 게 맞나?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옆에서 항상 친구가 너 힘든 거 맞아. 얘기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나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그런 사람까지 없어지면 나도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경제적인 것도 당연히 힘들지만 가정에서 있던 폭력적인 학대 말고도 성폭력 같은 것들 때문에 긴급하게 나와야 하는 저희 또래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견뎌야 되는 하루하루의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나왔을 때 당시에도 아무리 이제 뭐 월세를 제가 모아서 나간다고 해도 당장에는 뭐 나의 짐을 맡긴다든가 내가 어디 잘 곳을 마련한다든가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서 당시에 그냥 회사 직장에 있는 그냥 창고에서 한 2주를 머물었었어요. 잠깐의 그런 임시 거처 같은 것들이라도 있다면은 그래도 조금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했었어요. 저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처음 탈가정 했을 때 월세가 50만 원인 그 집에서 이사를 하려고 정책을 좀 알아봤어요. LH나 SH나 LH에서 청년 전세 임대라는 주택 그 정책이 있는데 거기도 부모의 소득이 합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LH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봤더니 이제 연락을 안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그거를 가정의 분리로 이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원이 좀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가족관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를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게 사망, 이혼, 파양 이렇게 딱 3가지의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민등록 자체는 분리가 되어 있지만 가족관계 증명서 상으로는 아직도 가족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모든 정책에서 가족을 호명하는 순간 저는 제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유나님 말씀에 되게 동감이 많이 됐는데 뭔가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한정되는 게 되게 많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상상할 수 있는 것과 더불어서 가족을 해체할 수 있는 권리를 좀 얘기해봐야 되는 게 아닐까? 우리는 지금 가족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인데 가족이라는 제도 안에 묶여 있으니까 거기에서 옥매어지는 게 되게 많다는 거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개개인에게 초점을 좀 더 맞추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방식이 저는 한 사회가 한 사람을, 한 청년을 되게 온전하고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당연한 게 잘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탈가당 청년들이 은님처럼 갑자기 창고에서 2주 동안 지내게 된다던가 말도 안 되는 대출을 받게 된다거나 이런 식의 상황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탈가정 청년을 모았는데 근데 다들 어쨌든 일종의 약간 생존자 정체성을 가지고 모여든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탈가정 청년이라는 개념이 뭔가 막 제도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자리를 잡지 못해서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게 탈가정 청년이라는 어떤 집단을 딱 이렇게 묶어봤을 때 그때 이제 그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분모 키워드 중에서 굉장히 큰 게 어떤 폭력의 생존자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폭력의 생존자 내지는 피해자
라고 했을 때는 그 지원책들이 기존에 어느 정도 저는 마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탈가정 청소년에 대한 지원책이라던가 가정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지원책 이런 것들 기존의 정책들을 적절하게 좀 잘 활용해서 묶어낼 수 있는 것들은 묶어내고 그러면서 이제 종합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하면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주현이라고 하고요. 뭐 말로 다시 할게요. 우리 같은 탈가정 청년들이 눈에 많이 보이지 않아서 없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고요. 작년에 진행되었던 탈가정 청년 실태조사 연구만 보아도 10명 중에 4명이 탈가정을 희망하거나 탈가정을 실제로 했던 사람이라고 응답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같이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고 같이 좀 그려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그 부모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게 크게 되게 불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당신은 절대 자취를 한다거나 독립을 한 게 아니라 피치 못하게 지금 대피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주지했으면 좋겠고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아픔을 나누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많이 힘들고 불안한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면 좋겠고 자기가 이상한 거 아니니까 조금 더 힘을 내서 이런 정책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I don't know how I ended up here.